그러면 요번에 두 번째 주제인 경북 북부 지역 발전 방향 및 문화산업 양성 방안에 대해서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북부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문화산업의 양성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가급적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DMZ 한반도의 생태평화 벨트 조성, 경기북부 지역 특정 지역 지정, USKR의 차질 없는 조성,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경기만 해양 레저 관광 기반 조성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낙후성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또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잠재력을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들어보면 결국 요약이 되고 있는 핵심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큰 3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가치는 경기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 공약들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DMZ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입니다. DMZ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자산을 최소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만에 손을 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류의 자산으로 활용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구체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10년 계획을 통해서 한 1,200억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최소한만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했었던 14년, 15년, 2년에 걸쳐서 210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북부의 특정 지역 지정입니다. 경기 북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안보의 부담을 홀로 지고 가느라고 지역이 발달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역의 특성을 특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테마를 잡아서 집중적인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 본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잠재력의 훼손함 없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발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USKR의 차질 없는 조성입니다. 오늘 아까 일부 행사 때도 계속 주제로 다뤄졌고 그 주제의 핵심이 잘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큰 리조트 단지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토지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제공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 토지를 제값을 받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디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인 합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마이스 복합단지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향에 보면 저희들이 킨텍스도 있고 거기에 또 K-팝 아레나 단지도 그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류 산업단지로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인프라를 조금만 더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는 한 5천억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발제해 주시는 분이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만 해양 레저 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서해안의 해안선 길이만 하더라도 254km나 되는 방대한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선은 수도권의 2,500만이 찾을 수 있는 휴양지라는 점에서 전국 어디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들의 여가 생활이 바다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요트 등 여러 가지 산업들을 어떻게 이 지역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뒤에 발제해 주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를 위한 8가지의 공약 사업이 꼭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최규학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의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두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DMZ에 있는 평화 생태 벨트에 관한 것이고, 그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 지정에 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그 평화 벨트에 관한 건데 아마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DMZ 남쪽에 있는 민통선 인근에 있는 파주, 김포, 연천 지역에 있는 아마 이 지역의 분단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파주와 김포 이런 연천에 있는 민통선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 요청을 듣고 최근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아마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가 제안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중앙정부 또 이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제안들을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특히 올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북측에 공식 제안을 한 바도 있고 지난 5월에는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기도가 제안한 이 사업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개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이 역사 문화 자본을 활용해서 뭔가 평화지역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제안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통일부에서도 바로 지난주네요. 얼마 전에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 거냐 하는 그런 기본 정책 방향 속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고 또 법무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합의서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북한을 다녀왔던 경제인이 북한의 고위 당국자도 개성공단처럼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남북관계가 진척이 되면 이 문제를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이 평화공원, 이건 이제 중앙정부의 제안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DMZ 평화공원이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 영토가 아닌 한반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는 외교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DMZ 내부의 문제이고요. 경기도의 생태평화 벨트라는 건 그 바깥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민통선 인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평화공원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그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에서 생태평화 벨트부터 좀 차근차근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화공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주변국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뭐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가 제안한 벨트 사업은 DMZ 평화공원의 1단계 사업이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래서 몇 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건 뭐 경기도뿐만 아니고 경기도 내부의 시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의 모든 시군도 이 사업에 적지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이 혹시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성격이 아닌데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엔이라든가 미중일의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면에서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남남 내부에서도 지방정부 간, 지방과 중앙 간, 그 다음 중앙부처 간에도 관할 부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합의가 기초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안한 평화벨트나 지금 이제 우리 중앙정부가 구상 중에 있는 그 사업이 추진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우리 개성공단이 조업됨으로써 상당한 전쟁 억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이 지금 그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평화적 활동이 지속됨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접경지역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접경지역의 낙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낙후를 지원하는 비용은 필연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 타당성 이전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막대한 화력이 DMZ 근처에 집중한 걸 찾아서 이 사업의 효과로 이러한 전쟁 억지를 갖게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DMZ 내부에 제안된 대통령께서 한번 구상 단계에서 말씀하신 그런 DMZ 내부의 이 평화 공원에 관한 겁니다. 물론 지금 중앙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이 사업은 입지라든가 구체적 기능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개념적인 수준인데 아까 그 경기도가 제안한 생태벨트는 요 바깥에 있고 시기적으로는 먼저 경기도의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사업이 좀 과시화될 수 있는 1단계, 2단계 사업, 그 다음에 본사업, 연계사업 이런 관계에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많은 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서 아마 경기도가 지금 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마 예산 지원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 지정에 관한 겁니다. 이 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생태평화벨트와 특정 지역은 서로 이렇게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국토부의 지균법에 의한 낙후 지역의 지원 정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뭐 일반적인 SOC나 뭐 경제 개발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역사, 문화와 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낙후 지역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9개 지역에 지정된 바가 있고 현재 경기도가 수도권 최초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DMZ나 생태평화벨트보다 남쪽에 있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히 북부 지역 같으면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항상 타당성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둘째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근거법에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수도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항상 예산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접경 지역에 관해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게 곧 통일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리 국토의 다른 지역과 같이 수요 타당성만 가지고 이 지역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그 앞으로는 이 대도시권 계획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균특법에 의한 지역주주 생활권도 그렇고
행정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개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생활권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이 감소하지만 그 인근 대도시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중심 도시의 기능은 그만큼 고도화되고 주변 대도시권으로 중심 도시가 자꾸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권의 확장이 반드시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읍면동이나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움직이지는 않죠. 시도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에도 우리 이제 앞으로 남북교류나 통일이 활성화되면 세경평 메가리전이라는 대도시권 중심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따라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도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에서 제안했던 통일 이후의 수도권 공간구조의 확대 모식도입니다. 현재는 서울과 수원, 그다음 동탄, 평택에 이르는 경부축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이제 개성을 거쳐 평양을 향하는 이런 대도시권 형성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따라 우리 대도시권 정책, 공간 규제도 좀 바뀌어 나가지 않나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요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수도권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보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대도시권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공간 현상에 대한 이해,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특정 지역 문제를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정훈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께서 경기도 문화산업 양성 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입니다. 여기 굉장히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 없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서해 바다로 가서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섬의 둘레길도 보고 또 한 백령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뱃길이 있습니다. 뱃길이나 지금 배가 고속 배가 개발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1시간이면 백령도로 오고 또 여기 우리 경기도의 전곡항까지 또 1시간이면 백령도에서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서해 바다를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또 꿈에서 보던 혹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배우들 캐릭터들이 막 우리 눈앞에서 노는 그런 테마파크 스튜디오, 또 우리 한류 스타들이 이 혼과 열정을 담은 공연, 그다음에 전시, 컨텐츠, 이것을 다 담은 곳, 그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배,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전자 산업, 물론 지금도 이제 우리 주력 산업입니다만 21세기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돈 벌고 또 해외로 나가서 쓰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노는 곳, 콘텐츠, 그리고 여행과 관광의 복합된 공간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는 지금 복합 리조트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호주 등에서, 그다음에 마카오 등에서 이러한 아주 복합 리조트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본이 아베 수상이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약한 이야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국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카지노를 도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입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지역에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 카지노가 있죠. 외국인 카지노에는 중국인들이 한 60% 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될 거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지노를 건설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그런 호텔, 쇼핑몰을 건설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GDP가 1.7%, 또 우리 김상규 국장님, 실장님 지금 세수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세수 31억 불, 서비스업 10.5% 성장과 같은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성과를 올렸냐 봤더니 그것은 국가의 과감한 추진력, 시의적절한 규제 완화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무상임대, 자본 투자,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규제 완화, 수익성이 높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다 5년 만에 2005년에 발표해서 2010년에 개장했습니다. 아주 USKR하고 유사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 삽도 못 두고 있고 여기는 이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의 여러 지역들에서 아주 유사한 그런 모든 국가들에서 다 이러한 지원들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결국 한국이 전략은 뭐냐? 한국은 뚜렷한 관광의 거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와서 이제 도심에 명동에 돌아다니고 동대문 돌아다니고 DMZ 아까 나온 DMZ 다니고 이렇게 산발적인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딱 집결시킬 수 있는 복합 거점이 필요하다. 그 대한민국의 전략은 바로 USKR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연간 1,500만 명의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USKR이 제대로 계획대로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직접 고용이 11,000명, 그 다음에 유발 효과까지 따지면 15만 명의 이 고용이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고용자의 70% 이상이 40대 미만입니다. 젊은 고용을 청년 고용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차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토지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고 관련된 규제와 인프라들이 적시에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류입니다. 이 한류의 성과를 지금 아주 세계인들이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되는 이 한류의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먹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한국이 한류를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익을 내는 방법이 바로 LA에서 영화를 가지고 관광과 콘텐츠 산업, 미국의 콘텐츠 산업의 60%가 LA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집중이 강한 산업인데요. 한국은 이러한 관광과 콘텐츠 산업이 아직 집적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침 이 킨텍스라는 고향의 1년에 현재 킨텍스의 2단계가 이제 준공이 돼서 확장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전시객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향후 그 옆에 K-팝 아레나를 위시해서 콘텐츠 생산, 쇼핑, 그다음에 호텔과 같은 한류 기지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시너지를 얻게 되고요. 아까 발표됐던 DMZ라든가 1년에 600만 명이 DMZ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머물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놀면서 이 북한과의 또 어떤 평화 관광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K-팝 아레나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비용 편익 추정을 한 결과 1이 넘었습니다. 수익이 많다는 거죠.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재 경기도와 KTO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국가와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레저입니다. 자, 배를 타고 나가서 놀고 싶은 욕망들이 이 파란 것이 2005년의 그 생산이고요. 해양 레저에 관한 생산이고 빨간 것은 2010년의 10년이 값입니다.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레저 활동이 문제는 왼쪽에 빨간 게 50%가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했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위에 수치를 보시면 마리나나 요트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해서 30분의 1,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불, 4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를 지금 갖춰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빨간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 하고 싶은 관광 활동이 바로 요트보트, 유람선, 크루즈 여행 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외국을 다니는데 주로 크루즈나 섬 등 해양 레저를 중시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루즈 여행 같은 것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만권에 대략 1.6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이러한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부 마리나 조성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특히 현재는 경기도 재정의 직접적 부담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광특회 방식에서 일반 회계로 좀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전곡과 시화지구를 좀 도시화해야 되겠다. 복합 도시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속 해상 교통수단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5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대한 낚시, 요트, 둘레길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더 정비되면 이러한 것들이 산업화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들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이 서해안에 이러한 시설들이 경기도의 주요 프로젝트들로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서해안에서 백령도로 또 한 발해만권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3대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19만 명의 젊은 일자리를 고용을 할 수 있고 또 미래 우리 성장의 먹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은 계속해서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앞에 그 김동근 실장님 그리고 또 김현수 교수님, 이정훈 센터장님 그 발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2부 순서입니다. 지금 장시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부는 우리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컨텐츠 산업, 문화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좌석에 앉아 계신 3선의 우리 황진아 의원님은 파주시 출신이십니다. 지금 북부와 관련된 DMZ과 관련된 여러 공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계신 분입니다. 저하고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태원 의원님은 재선으로서 지금 그 한류우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고양시 출신 의원이십니다. 네, 그 옆에 우리 전하진 의원님은 초선입니다만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신화적인 존재이시기도 하시고 한글과 컴퓨터사의 그 사장을 역임을 하셨었고 또 우리나라 이 벤처 IT 산업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지금도 우리 당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고 계시고 경기도의 향후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내실 그 분당 출신, 성남의 분당 출신 전하진 의원이십니다. 그러고 우리 박선호 국토교통부 아까 국토정책관님 나와 계시고요. 또 우리 최규학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김상교 우리 차관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역시 그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 끝까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근 기조실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해당 지역의 출신 의원이신 황진아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낙후가 되어 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2중, 3중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참 안타까운 실정이었는데 또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거기에다 몇 곱절 더 고통스러움을 감내를 하면서 휴전 이후에 약 60년 이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과 같은 매우 의미 있고 또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신 정병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경기도는 우리 정병국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을 보고 이제까지 안타까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정병국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아까 이병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를 치실 때는 국회에는 여기는 학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함성과 함께 치셔야 우리 국회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병국 의원님께 좀 더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을 대폭적으로 전환시켜야지만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요.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전쟁 폐허더미에서 오늘과 같은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저희를 주목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제법 있지만 민주화를 달성을 해서 경제에서 기적, 정치에서도 민주화를 달성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 배우자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병국 의원님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를 다니면서도 미국을 포함해서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틴, 칠레 등등을 다니면서도 보면 한국의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교훈을 따라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말부로 해서 대한민국은 2050 클럽이라는 것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5천만의 개인소득이
2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룩한 경제 기적에 만족하거나 또 아니면은 정치 민주화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후보 세들에게 확실하게 으뜸가는 선진국을 남겨주려면 우리는 더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80 클럽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돼야 되고 인구가 8천만이 돼야 되는 그런 3080 클럽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이고 지금서부터 결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애를 10명 내지 20명씩 낳도록 하면은 아마 한 50년 내지 60년 걸린다는 게 인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의 염원이라고 하는 남북 통일을 쳐다보면 이것이 훨씬 당겨질 수가 있다. 통일을 앞당겨서 3080 시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식을 대폭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 정부 당국에 또 우리 모두에게 다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파주이다 보니까 저는 다니면서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안타까운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가 저기 파주나 연천, 포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철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휴전 60년 될 동안에 나는 조상 때부터 받아온 땅을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여기 변속관 하나 고치려도 도대체 군대에서 작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우린 뭐냐 말이지. 에? 이렇게 낙후가 돼 있고 이건 뭐냐? 왜? 우리 고향이 적경적인 것 때문에 이런 홀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느냐.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예산이라는 건요. 국회의원들이 그저 정부에다 대고서 또 예산결산위원회 갔을 때 큰 노력을 해서 전부 다 자기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적경지역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다 해서 양보하거나 이것은 최전방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도와주겠다.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통일준비 차원에서 꼭 해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최전방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저 다 합쳐서 한 200만 내지 3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최전방에서 맨날 포소리 듣고 맨날 군사작전 동의해준다 그래서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정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에다가도 계속 촉구를 하고 국무총리 찾아가서도 야단하고 해당 장관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확실하게 잡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여기에 계신 많은 이 참관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야 되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의 블루오션은 평화통일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80을 땡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다로 뻗쳐나가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물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우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주로 가야 되고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하는데 왜 통일 준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도로 건설을 하나 하고 뭘 하나 하려면요. 전부 예타를 따집니다. 전방 구석에 인구도 없는 데 가서 무슨 예타 하나 오고 거기 왕래할 사람도 없는데 무슨 예타 하나 오고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타를 적용해서 한다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통일 차원에서 그런지 안보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된다. 예를 들어서 GTX 하면서도 말이죠. 서울에서 무슨 킨텍스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통일준비차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또 전쟁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한강 인도교 다 끊어져 버리고 막 그랬어요. GTX 같은 걸 해서 안보 차원에 대비하고 보급물자를 전방에 보내고 전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보충병력 보내려면은 GTX를 예타성 따져가지고 한다? 이거는 난센스라 이겁니다. 태평생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통일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정부 시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도 뭐 복지에 관한 요구가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방만 도와달라 이런 얘기하기에도 쑥스러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정치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농담 삼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까지 대통령이 경남, 호남하고 저쪽 영남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 거냐? 그럼 경기도에서 앞으로 대통령 나와야지만 되는 거냐? 앞으로 대통령 나와야죠. 그렇죠?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물론 이러한 정치적 결단도 돼야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타성에 있어서 경제 타당성만 따지지 말고 경제부처하고 이런 부처만 따지지 말고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이런 데를 같이 집어넣어서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타성을 맨날 돈 몇 푼 더 생기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 제가 강력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서부터 통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이 됐을 때 갑자기 저 독일처럼 말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통일 준비한다 그러면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인프라 건설서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통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용한 자산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돈이요. 제가 따져보니까 금년 10월 말 현재 축적된 금액이 약 11조 4,900억입니다. 이 돈을 언제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3천억에서 심지어 어떤 때는 9천억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쓰고 통일안보준비 차원에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낙후가 된 전방지역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론이 길었는데 적경적 특별법이라서 전방을 발전시키고 한다고 종합발전계획을 만들어놨는데 2020년까지 약 18조 8천억을 쓰겠다고 그러고 매년 그렇게 되면 3천억을 써야 되는데 국비를 그저 1년에 한 1,000억이나 2천억 쓰다 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했지만 DMZ 때의 한반도 생태 무슨 뭐 평화공원 이런 거 만드는 데서도 주저주저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GTX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타성이 맞냐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통일준비 차원에서 또 안보를 튼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낙후가 되어 있는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 여기를 탄탄하게 해놔야 여러분들의 자제분이 전방에 있더라도 빨리 외출 나오고 여러분 미연에 가기도 좋고 또 전방에 있는 분들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군이 똘똘 뭉치고 민관군이 합쳤을 때 우리 국방도 튼튼해지고 또 전방에 사는 사람들의 괴로움도 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드리는 말씀은 많지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우리 황진아 의원님은 외교 통일 전문가로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그러면 통일을 앞당겨야 되고 그 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일 대비 기금인 우리 통일 비용을 지금서부터 전제적으로 이렇게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김태원 의원님께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덕양을의 김태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8개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공약이 어떻게 실천해 옮겨져야 될 건지 우리 정부 측, 국회, 경기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가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제조업 중심,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이러한 분야에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또 대체연료 산업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산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사업은 정말 고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앞으로 신성장을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경기도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몇 말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떠한 도시를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가 아까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을 위한 그러한 외곽도시로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선 급한 게 주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거를 거기에다가 주민들에게 주거를 위치를 이렇게 점하다 보니까 도시 개발이 주거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좀 누려야 될 여러 여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일부에서는 그 교통 문제를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레저 산업 또 앞으로 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USKR 사업이 지금 화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고양시 중심으로 해서 한류 산업으로 지금 현재 이 관광, 레저 그런 분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USKR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청원 대표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 사업이 한 7년 정도 전에 경기도와 또 수자원공사와 화성시와 그 USK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발표자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와 비근한 시점에 추진했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그게 개장이 됐습니다. 리조트 월드 센토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해서 그 개장이 돼서 지금 연간 한 35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갖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USKR 사업은 전혀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전에 그 토지 매입을 갖다 그 추진하는 회사와 계약이 됐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지금 현재 하락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회사에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금을 띄우고. 그러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무런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USKR 사업으로 아까 그 효과를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고용 유발 효과 또 실제 고용하는 인력 그 다음에 우리 그 생산 가치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라든 부분은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지금 현재 9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 사업의 성패가 USKR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그 사업도 송산 그린시티 사업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한 1,700만 평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USKR 사업이 그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법규나 그동안의 관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이유를 달아가지고 지금 하나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그냥 내팽개 치겠느냐. 지금 1,700만 평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나가는데 지금 그 중심에 있는 USKR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은 과연 그 많은 땅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USKR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과거에 아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정말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은 그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서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안 했던 사항은 그걸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을 바꿔줘야 될 법과 관행을 모든 걸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게 민간 자본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게 약 1차 그 사업이 약 1조 6천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서 과연 민간 자본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우리 공공자금도 같이 투자가 돼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민간 자본 플러스 공공자본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지난번 제가 국토교통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USKR 사업이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는데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임대라든지 또 뭐 하면은 유상임대라도 장기 그러한 임대를 갖다가 주는 방법, 현물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그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추진을 직접적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겠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싱가포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이제 토지를 60년간 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국인 카지노도 허용해주고 있고 모노레일도 허용해주는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아울러 지금 조 단위의 그 공공 출자 부분이라든가 각종 기반 시설을 정부나 거기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지금 현재 약 100억 원의 정부에서 출자를 해주고 있고 1000억 원의 1000억 엔의 융자를 지금 현재 하는 그러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도 아까 일부에 있습니다만 99년 임대해주고 있고 전철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1조 원의 공공출자 및 2조 원의 정부 융자를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기업에서 지원 없이 추진되기에는 정말 무척 어려운 이런 사업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나 우리 기재부 특히 공기업의 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재부, 국토부 오늘 나오신 분들의 그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저희 그 관광문화단지가 있습니다. 그 한류 월드 부지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K-팝 공연장을 건립을 해서 우리 외국인들의 어떠한 지금 현재 한류의 그러한 본산지로 해서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라는 명명으로 해서 지금 대선 지역 공약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 공약으로 이러한 사업을 내놓은 것은 경기도가 유일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라는 것은 이제 기업 어떤 회의라든가 또한 기업 보상 관광이라든지 국제회의, 그 다음에 전시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외국인들을 갖다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복합 리조트 조성을 위한 연구 영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가 이 연구 용역 결과에 거기에 선정돼서 이 리조트 조성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1월 28일 경기도와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관광공사는 지금 공기업 선진화 부분 때문에 수익사업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익시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 측에서 이러한 문화, 관광, 레저 산업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원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하진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장시간 어떻게 자리도 이사가지 않으시고 굉장히 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찬성하는데 한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 있는 것 같다. 바로 옆에 앉으신 우리 김차관보님만 설득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뒤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 과연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정병국 의원님하고 서울예술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축제가 있었습니다. 50주년 기념. 제가 1년이면 한 100여 차례 강연을 나가는데 여러 고등학교, 여러 중학교를 갑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학교가 어디였냐? 서울예술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이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대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희가 6시에 가서 11시 반까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에너지에 취해서. 근데 그 학생들은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논답니다. 거기서.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부모님들이 옛날에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2만 불 시대 만들었는데 2만 불이 3만 불 못 가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이 애정을 가지고 신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하는 모든 예산, 우리 국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띄워가지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R&D 자금 1년에 한 10조씩 들어갑니다. 자, 지금 다 그냥 접자. 2년 동안만 접읍시다. 자, 이 10조 가지고 뭐에다 쓸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문화가 필요하냐? 왜 레저가 필요하냐? 왜 DMZ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봐도 20년 뒤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신나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000만 회선이 보급되면서요. 그 인터넷 기반으로 네이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죠. 넥슨이라는 온라인 게임 회사가 생겼어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매출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2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되는 회사예요. 그 창업했던 35살 먹은 젊은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재산이 1조입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게임 산업 육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온라인 기반만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기 일산에 한류 인프라 깔아주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깔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다른데 지금까지 해오던 공장 짓고 산업단지 짓고 하는데 돈 다 쓰고 계속 써야 되고 이거 쓰면서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지. 이것이 지금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죠. 그래야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리셋하고 우리 사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재부가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얘기하면 자 지금까지 쓰던 거 답은 없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는 많이 썼지만 생각해봅시다 다시.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열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네들이 땀을 흘리고 나는 이거 진짜 할 거야 라고 정말 나설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해줘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20년 뒤에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재부 우리 차관보님께서 정말 생각을 확 고쳐 잡수시고 우리가 오늘 3시간 동안 얘기한 거 이건 먼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전하진 의원님 이게 발상의 전환 정말 실질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아주 속 후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다 얘기를 하면 필요하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돼서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효과가 극대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 김상규 차관보님 지역 균형도 해야죠. 또 분야별로 모든 거 다 해야 되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과 집중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하진 의원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돈 달라고 우리가 좀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한테 막 압박하고 그래서 돈을 제대로 주실지. 자, 이제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고 우선 우리 예? 오케이 하나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국토정책관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선호 정책관님을 모시게 된 것은 아마 USKR 화성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립을 해야 될 땅이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 수자원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의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서청원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우리 김태원 의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지역의 땅덩어리가 간척지가 무려 1700만 평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현재는 127만 평. 그것도 핵심적으로 개발을 하면 약 40만 평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만 평 USKR이 들어옴으로써 1700만 평의 땅의 가치가 오르고 그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것을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수자원공사가 막대하게 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무상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물 투자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일단 그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을 그 정부의 방침이 뭔지 주시는 것이 우리 정책관님의 을 모신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경기도 북부 지역의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송산 그린시티 내 국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제 정부 안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토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정비 시책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과거에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쭉 보시면은 수도권 대 지방,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정부로서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방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만큼이나 수도권 또는 어느 대도시권 또는 어느 지역이건 간에 지역 내에 불균형적인 발전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수도권의 북부 지역 또 수도권의 이제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질 보호와 관련된 규제 또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 규제 아울러서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지역의 그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역균형발전법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이외 지방 9곳에만 지정됐던 것을 이번에 경기도 북부 지역에다가 새롭게 이제 지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 이외 지방에 대한 일변도 정책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각종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국비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요. 토지 수용권도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하는 경기도 북부에 대한 특정 지역 그 개발 사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앞서 그 주제 발표에서 있었던 것처럼 남북 교류 접경 지역 벨트의 전체적인 육성이라든지 앞으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평화지대 프로젝트라든지 생태평화 공원 벨트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좀 더 거시적인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좋은 기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소위 USKR 사업입니다. 저희는 송산 그린시티 내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그 김태원 의원님께서 그간의 경과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작년에 기존의 그 USKR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부지 공급 약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약정이 실효, 그러니까 전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라고밖에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 여러분 제안하신 대로 이 송산 그린시티 내 국제 테마파크 조성은 1,700만 평에 달하는 이 송산 그린시티 사업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내 어떤 국제적인 복합 관광 거점을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관광 산업의 발전 또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 정부 출범한 직후에 저희 국토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머리를 맞대고 TF를 구성해서 새롭게 이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사업을 접근하던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 테마파크라는 어떤 서비스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의 방식으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경쟁 입찰 방식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의 어떤 자본이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역량들을 평가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원형지 공급이라든가 뭐 앞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의미라든가 또는 사업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책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겠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규학 실장님으로부터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 또 DMZ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등의 또 해양 레저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토론회 시작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경기도 도민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들, 우리 경기도 도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 그리고 또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아쉬움 같은 걸 잘 못 느꼈는데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고, 특히 우리 또 정병국 저희 모셨던 장관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장관님이 과거에 장관 때 계셨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당시 장관으로 계셨을 때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낙후된 지역 발전을 앞으로 챙기고 또 여러 지역 발전 또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평소의 지론을 말씀 많이 하셨고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장관으로 계실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시면서 문화 그리고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올림픽이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맥락에서 올림픽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나온 여러 가지 공약들이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생각, 방향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저희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보 관광과 연계해서 자연 관광이 앞으로는 큰 방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평화벨트 조성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한 경기도를 포함해서 강원도 또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약 한 44개의 사업에 한 4,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인데, 경기도 지역은 약 한 1,200억 정도 지금 2020년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 기반시설 차원에서 약 한 55억 정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고,
15년에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계평화공원과 어차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로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국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좀 더 내용을 집약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독일, 호주 등 우리 국내외 그린벨트 또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USKR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전향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 기반을 위한 조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K-팝 공연장 지금 16년까지 약 한 2만 명 정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K-팝 공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미래부와 공동으로 빈마루 건립 지원 등 경기도의 한류 지역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은 제도적인 기반이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 지원 차원에서 마이스 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일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런 복합지구 한류 복합지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태관광이라든가 생태벨트라든가 우리 한류 지구라든지 또 USKR과 같은 그런 복합 레저단지는 중요한 신성장 동력입니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 안보 관광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기혁 실장님은 그래도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싸고 계신 우리 김영기 실장, 차관보님, 이제 마무리 김상규 차관보님 마무리 말씀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 김동우 실장님이 말씀하시도록. 아까 이제 그 지난번 세션에서 이제 그 경기도가 이제 이때까지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발전의 이제 근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진 그 자산을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가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시장이 조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발전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 이런 게 해서 묶여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세상 이치가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인데 아직 경기도는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 경기도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게 대한민국을 또 끌고 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평화벨트 구상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론 남북 협의가 많이 전제돼야 되겠지만은 뭐 그게 그 관련 없는 사항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충분히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예산 측면에서도 지금 그 14년 예산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가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발전의 상징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인데 앞으로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형을 어떻게 보존하면서도 원형을 살리면서도 발전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조금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뭐 화장을 잘 못하는 시골 아가씨는 좀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세련된 아가씨는 화장을 연하게 하듯이 연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발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의 연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사람과 시장이 있는 경기도가 결국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화산업이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걸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문화산업은 기업을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화산업을 발전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K-팝 공연장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이제 물론 정부 재정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민간 차원에서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정부는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이제 USKR 이런 문제가 이제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하기 힘들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투명하고 명명백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또 조금이라도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된 사람이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또 불신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빨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열정이 담겨 있으므로 조만간에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충분한 이제 지금 인도스는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접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화산업은 결국은 서울과 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할 것 같고 그걸 갖다가 정부는 가능한 절차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김상교 차관보님이 이 정도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결국은 이 자리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공론화시켜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의 당위성을 더 확보해내기 위해서 오늘 이런 토론을 하는 만큼 여기서 답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간단하게 기획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숙명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8당 자연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3중 4중에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문제 있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저도 북부 지역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수도권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다른 지역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부 지역의 실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자꾸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북부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수록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북부 지역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3개 시군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천, 가평, 포천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4개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하나도 없는 시군, 당연히 북부에 몰려 있습니다. 연천, 구리, 남양주에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천안시 인구 65만 명쯤 됩니다. 거기 대학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2개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인구 330만이 몰려 삽니다. 규모가 서울의 한 7배 이상 크기 때문에 330만이 됩니다. 거기 대학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3개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65만 되는 곳이나 330만이 되는 곳이나 대학이 비슷합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도권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규제를 합니다. 저는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해하고 보려고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우리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님께서 이제 정부도 수도권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에도 문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라는 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북부 지역의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 임진강의 평화문화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임진강의 지역이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의 그 임진강 일대를 말합니다. 그 지역이 서울의 한 1.6배나 되는 그 넓은 지역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초 거기에 투자 계획을 1조 5천억 정도 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용역을 통해서 만들 때 도가 독자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서로 교섭을 하면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바꿨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넓게 보아서 그냥 수도권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석구석 보면 전국 어디보다도 낙후된 지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들, 적경 지역에 있는 임진강 일대가 서울에 근접한 다른 지역하고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부 지역의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이 저보러 쪽지를 주면서 이 부분 하나는 꼭 짚어달라고 해서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USKR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설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지계약의 약정의 불이행, 다시 말해서 민간사업자가 토지계약에 있어서 약정의 불이행이 됐으니까 실효된 사업이다라는 이런 성격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부지 공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멋있게 말을 했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과연 그런 전략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기준을 가지고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이 장시간 토론이 그냥 결실 없이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논의된 결과를 최소한 이 정도는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TX 사업은 지금 그동안 이것을 일괄 사업으로 3개 노선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우선 한계 노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계 노선에 대한 그 예타 결과를 조속히 발표를 하셔서 그 후속적인 예산 확보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상규 차관보님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건에 대해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내년 전반기에 예타가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역시 GTX 3개 노선과 동시에 추진했을 경우에 예타가 안 됐던 부분들, 이제 그게 한 개 노선으로 했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그 예타를 다시 할 것은 다시 하고, 지금 그 예산 확보해야 될 것은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현재 이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에서도 이 내년도에 착공을 위해서 133억 국비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55억만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교문 위에서 요구한 액수라도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 북부 특정 지역 지정은 지금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우리 국토부에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USKR 사업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조 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컨소시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5조 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한 40만 평 정도, 1조 2천억 정도의 사업으로 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고, 또 의원님들도 지금 이런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빨리 조속히 결말을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문화부에서 사업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광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게 최종적인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사업 우선 승인을 하고 수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민자를 어떻게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최소한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한 선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중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국민적 합의, 도민적 합의, 중앙정부하고 합의된 사업조차도 부정을 하고 폄훼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갈등을 조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이 언러닝 클럽에서 제가 지난주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야당의 김진표 의원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요. GTX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에서 16년 전에 이인재 지사가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토지 보상비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갖고 접었던 16년 전에
이 순환철도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입장은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경기도민을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그 자세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아무리 당이 틀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런 부분만큼은 하나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신 그러면 2분 내로 그러면 말씀을 하시죠. 마이크 좀 드리실래요? 2분 딱 2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의원님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요. 어느 분이신지 말씀을 좀 하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인근의 화성에서 온 홍진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새벽밥을 먹고 여기로 오려고 참 단장을 하고 넥타이까지 메고 왔는데 경기도 대선 8대 공약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정병국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쭉 논의된 내용들이 다 8대 공약이 나름대로 좀 전진적으로 진척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저희 USKR 관련해서는 백지 상태다라는 결론을 얻고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발걸음이 떠돌리질 않아서 무례함을 감추고 이와 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조그만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2007년도에 이와 같은 USKR MOU가 체결됐다는 이유를 듣고 학부모들이 논의를 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관광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학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학과가 됐고 그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고 공론화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USKR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집행부에다가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지켜드리라고 봐줍니다. 다양한 것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 뭔가 지역에 그린벨트로 40년 동안 묶여서 나름대로 그 불이익을 받았고 또 시와 오염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원점으로 백지화됐던 부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발전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꼭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장시간 지금 벌써 4시간이나 함께 자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왜 하실 말씀들이 없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은 똑같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걱정스러운 마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시고자 하실 텐데 오늘 여기서 충분히 논의된 것 또 이러한 과정을 밟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 우리 이 경기도의 이 8대 공약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시고 또 정부의 촉구를 하고 또 정부도 이것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일단의 의견들을 들으신 만큼 저희들에게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